한중일 세 나라의 농업 경쟁력과 식량 안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한중일 3국은 전형적인 농업국이었습니다. 농업 생산이 GDP의 80 내지 90%를 차지했고 농촌 인구의 비중도 그 정도로 높았지만 이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비중이 높아져 선진국형 산업구조로 바뀌었습니다. 한국, 일본에서는 산업화와 도시화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농업 생산 및 농촌 인구의 비중이 10% 이하로 낮아진 반면 중국은 여전히 그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농촌 인구의 도시 이동을 제한하고 농업 생산력을 유지하려는 정책에 기인합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중국은 경지 면적이 1억 2천만 헥타르로 세계 경지 면적의 약 10%를 차지하며 농업 인구는 약 2억 5천만 명으로 총 인구의 17 내지 18%를 차지합니다. 농업 부문 GDP는 약 1조 2천억 달러로 총 GDP의 7% 정도입니다. 주요 작물의 생산량은 쌀이 약 2억 톤으로 세계 1위이며 밀은 약 1억 3천만 톤, 옥수수는 약 2억 7천만 톤으로 미국 다음 2위를 차지합니다. 콩이 약 2천만 톤, 감자류가 약 9,500만 톤 생산됩니다. 사과와 감귤 등 과일류는 세계 1위 생산국입니다. 중국 농업의 특징은 다품종 대량 생산 체제로 식량 자급률이 거의 100%에 달합니다. 일본은 경지 면적이 약 440만 헥타르로 국토 면적의 12%를 차지하며 농업 인구는 약 140만 명으로 총 인구의 1.1%에 불과합니다. 농업 GDP는 약 450억 달러로 총 GDP의 0.9%를 차지합니다. 주요 작물의 생산량을 보면 쌀이 약 700만 톤, 사과가 약 80만 톤 생산되고 복숭아, 멜론 등 고급 과일과 다양한 채소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일본 농업의 특징은 소규모 고품종, 고부가가치 품목을 집중적으로 생산하며 식량 자급률이 매우 낮고 농촌 인구의 고령화가 심각하다는 점입니다. 한국의 경지 면적은 약 180만 헥타르로 국토 면적의 약 18%를 차지하며 농업 인구는 210만 명으로 총 인구의 4%, 평균 연령은 67세 수준으로 일본처럼 고령화되어 있습니다. 농업 GDP는 약 300억 달러로 총 GDP의 1.8%를 차지합니다. 주요 작물의 생산량을 보면 쌀이 약 370만 톤, 김치 민족답게 배추가 약 150만 톤, 사과가 약 50만 톤 생산되며 이 밖에 고추, 마늘 등의 생산이 많은 편입니다. 한국 농업의 특징은 김치 재료 중심의 농업, 스마트팜이 확산 중이며 농촌 인구의 고령화가 심각하고 식량 자급률이 낮은 점입니다. 종합하면 중국은 비중이 줄어들고는 있으나 농업이 여전히 경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며 특히 지방경제에서 영향력이 큽니다. 한국과 일본은 농업의 비중이 크게 낮아졌지만 농업보호정책을 유지하고 있으며 농촌 인구의 고령화가 심각합니다. 중국은 주곡인 쌀과 밀의 최대 생산국이고 한국과 일본은 쌀은 자급하지만 밀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한중일은 기술 침략적 경작을 통해 헥타르당 쌀 생산량이 모두 6톤 이상으로 생산성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농업인구 1인당 연간 생산액은 중국이 약 4,800달러, 일본이 약 3만 2천 달러, 한국이 약 1만 4천 달러로 큰 차이가 납니다. 국민 1인당 GDP와 비교하면 일본은 약 90% 수준이지만 한국과 중국은 40% 수준에 불과합니다. 중국은 농업 규모가 압도적으로 크고 효율성 면에서는 일본이 가장 높으며 한국은 중간 정도입니다. 일본은 기술과 자본 침략적 농경으로 다른 산업과 비슷한 생산성을 보이나 한국과 중국은 상대적으로 농업 부문이 낙후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2023, 24년 기준 세 나라의 농산물 수출입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은 농산물 수입액이 수출액을 압도하며 무역수지 적자 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미국, 중국, 동남아 등 여러 국가로부터 곡물, 채소, 과일, 축산물 등을 수입하고 있으며 김, 인삼 등의 수출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2024년 상반기에 농산물 수출액이 약 47.7억 달러로 전년 대비 6.5% 증가했고 수입은 2023년 기준 약 500억 달러로 반년 기준으로 거의 5배 수입 초과 현상을 보입니다. 주요 수입 품목은 곡물, 육류, 과일 등이며 국내에서 소비되는 곡물과 육류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식량안보 취약 국가입니다.
중국은 WTO 가입 이후 농산물 수입이 빠르게 증가하여 현재는 세계 2위의 농산물 수입국입니다. 농산물 수출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아시아 국가들을 대상으로 수출이 활발합니다. 2023년 1분기 농산물 수출액은 약 235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7.4% 증가했고, 같은 기간 수입액은 약 599억 달러로 전년 대비 13.2% 증가했습니다. 사료용 곡물과 소고기, 돼지고기, 면화 등을 수입하면서 심한 수입 초과 현상을 보입니다. 현재 중국은 식량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곡물 비축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높은 식량 자급률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상당량의 농산물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미국, 중국, 동남아시아 등으로부터 다양한 농산물을 수입하며 고품질 농산물의 수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약 100억 달러 상당의 농산물을 수출했고 약 650억 달러의 농산물을 수입했습니다. 엄청난 수입 초과 현상을 보이는데 주요 수입 품목은 곡물, 육류, 유제품, 과일 등입니다. 일본 역시 식량안보 측면에서 취약한 상황입니다. 식량안보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022년 식량안보지수를 보면 한국은 세계 39위, 중국은 26위, 일본은 6위였습니다. 한국은 밀, 콩, 옥수수 등 주요 곡물의 자급률이 매우 낮습니다. 거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해외 곡물 유통망 구축 또한 초기 단계여서 국제 곡물 가격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구조입니다. 중국은 2012년 식량안보지수 49위에서 10년 만에 26위로 크게 상승했는데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농업 혁신 정책과 곡물 생산 증대 노력의 결과입니다. 일본은 2012년 7위에서 2022년 6위로 안정된 식량안보 순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식량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고 해외 곡물 유통망이 안정적으로 구축된 결과입니다. 한국은 좁은 경지 면적과 고령화된 농업인구로 인해 농업 생산성이 낮은 편이며 시설 채소 등 일부 품목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정보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팜 농업 기술의 도입에 적극적이며 생산성이 빠르게 향상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넓은 경지 면적과 풍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세계 최대의 농산물 생산국으로 곡물, 채소, 과일, 축산물 등 다양한 품목에서 최대 생산량을 보이며 최근에는 농업기술 개발에도 적극 투자하고 있으며 생산성은 과거에 비해 크게 향상되었지만 여전히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입니다. 일본은 고도화된 농업기술과 자본 집약적인 농업 시스템을 통해 비교적 높은 생산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고부가 가치 작물의 생산과 품질 향상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노동 생산성은 세 나라 중 가장 높지만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문제가 심각합니다. 요약하면 한국은 농업 생산력이 낮은 편이고 쌀 외에는 자급률이 아주 낮으며 식량안보 최악인 반면 중국은 세계 최대 농업 생산국이며 식량안보 면에서 비교적 안정적입니다. 일본은 농업 생산력이 높은 편이며 식량안보 면에서 높은 순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세 나라는 식량안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기후변화, 국제정세 불안정 등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스마트 농업 기술 도입, 고부가 가치 품목 개발, 해외 시장 개척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과 일본은 고령화 문제 해결과 지속 가능한 농업 시스템 구축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세 나라의 농업 경쟁력 강화 정책과 식량안보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은 식량 자급률 제고와 농업 혁신을 위한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2021년 44.4%에 머물러 있는 식량 자급률을 2027년까지 55.5%로 끌어올리고 밀과 콩의 자급률도 각각 8%, 43.5%까지 높인다는 목표하에 공익직불제를 도입하고 스마트팜 및 푸드테크를 육성하며 농지보전 및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익직불제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한 지원제도이며 스마트팜은 지능형 농장과 식품 기술을 통해 농업의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농지보전 정책은 농지 면적 감소 추세를 완화하여 2027년까지 150만 헥타르 수준을 유지하려는 계획입니다. 한국은 식량 자급률이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인데 국토 면적이 작은 데다
대부분 산지여서 어쩔 수 없는 현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량 자급률, 특히 쌀을 제외한 곡물의 자급률을 안정적 수준으로 높여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중국은 법제화와 기술 혁신을 통한 자급률 향상을 목표로 2025년부터 2035년까지 곡물 생산을 7억 톤으로 유지하고 농업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10개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고수확 및 내염성 품종 개발, 농업 기계화, 생명공학 기술 등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기술 혁신 전략, 미국과의 경쟁 속에서 수입선을 다양화하여 미국 의존도를 낮추고 농촌 지역의 발전을 통해 농업 기반을 강화하고 식량 생산을 안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본 역시 법제화와 자급률 향상 전략을 채택했습니다. 2021년 칼로리 기반 식량 자급률은 38%, 생산비 기반 자급률은 66%인데 2030년까지 각각 45%, 75%로 향상시킨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25년 만에 농업기본법을 개정하여 식량안보를 기본 이념으로 설정하고 국내 생산 확대와 수입 다변화를 추진 중이며 밀과 대두 등의 재배를 확대하고 수확량 증가를 통해 자급률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세 나라가 공통적으로 기술 혁신을 통한 자급률 향상 및 대외 의존도 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나라의 스마트팜 현황과 미래를 전망해 보겠습니다. 한국은 스마트팜 기술을 농업 전반에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부 주도로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과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농업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45년까지 디지털 농업을 국가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고령화로 인한 인력 부족 해소를 위해 기술을 통한 생산성과 효율성 향상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관련 인프라 구축과 인재 양성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국가 전략의 일환으로 스마트팜 기술을 적극 개발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농업의 현대화를 추진하며 대규모 농업단지를 중심으로 스마트팜 기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2035년까지 농업기술 혁신을 통한 식량안보 강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개발 투자와 인재 양성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일본 역시 스마트팜 기술을 적극 도입하고 있으며 센서, 드론, 로봇 등을 활용하여 농업의 자동화와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팜 기술을 통해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농촌 지역의 활력을 확보하려는 전략을 세우고 농업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여 정보 공유와 협업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한중일 3국의 과일 생산 현황과 품종 개량 노력을 살펴볼까요? 한국의 주요 생산 품목은 사과, 배, 복숭아, 감귤, 포도, 딸기 등이며 사과의 경우 홍천에서 컬러풀, 군위에서는 골든볼, 안동에서는 감로, 충주에서는 이지풀 등 신품종이 지역 특화단지에서 재배되고 복숭아, 딸기, 토마토 등도 지역 특화작물로 육성되고 있습니다. 단위 면적당 생산량은 일본보다 많지만 생산액은 일본의 절반 수준인데 품질이 뒤지고 내수 시장 비중이 높으며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입니다. 소비자들에게는 좋은 현상일 수 있으나 농업소득 향상을 위해서는 품종을 고급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아열대 과일인 망고, 파파야, 바나나 등의 재배도 시도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과일의 대량 생산국으로 대부분 국내에서 소비되고 있으며 주요 품목은 사과, 감귤류, 복숭아, 배, 포동, 등입니다. 과일 재배 면적은 1988년 157만 헥타르에서 2003년 700만 헥타르로 크게 증가했고 생산량도 같은 기간 동안 625만 톤에서 5260만 톤으로 급증했으며 사과, 감귤류, 배 등 주요 품목에서 세계 1위 생산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주요 품목이 사과, 복숭아, 포도, 감귤, 멜론 등이고 홋카이도의 유바리 멜론은 고급 과일로 유명하며 프리미엄 시장을 타깃으로 삼고 있습니다. 단위 면적당 생산량은 한국보다 낮지만 고품질 전략을 통해 생산액은 한국의 약 2배에 달합니다. 과일 소비는 가공제품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소비자의 선호도에 맞춘 품종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 나라는 각국의 농업 환경과 소비자 선호도에 맞춰 특화된 과일 품종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편 소비 패턴, 기후 조건, 무역 관계 등에 따라 다양한 품목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2023년 과일 수입 총액이 약 20억 8천만 달러였고 주요 수입국은 미국, 중국, 베트남, 태국,
필리핀 등이며 미국이 전체 수입의 약 20%를 차지했습니다. 주요 수입 품목은 바나나, 망고, 파파야, 파인애플, 블루베리, 키위 등이며 열대과일이 72.6%를 차지했습니다. 중국은 과일 수입이 증가하는 추세인데 2023년 수입량은 총 752만 톤, 금액으로는 168억 5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15% 증가했습니다. 태국, 칠레, 베트남, 호주, 말레이시아 등 여러 나라로부터 두리안, 체리, 망고스틴, 코코넛 등 여러 품목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수입 규모는 2023년 기준 159만 9천 톤, 금액으로는 약 120억 달러로 신선 과일의 약 3분의 1을 수입에 의존하며 주요 수입 품목은 바나나, 오렌지, 키위, 체리, 레몬 등입니다. 특히 미국에서 레몬과 키위, 오렌지, 자몽 등을 많이 수입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새 나라는 글로벌 가공식품 시장에서도 큰 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가공식품 수입 의존도가 높은 시장으로 2023년 수입액이 약 201억 달러로 스낵, 음료, 조미료, 육류와 치즈 등을 수입했고, 중국은 세계 최대의 식품 수입국으로 2023년 수입액이 약 1,400억 달러이며 이 중 해산물이 약 220억 달러를 차지했습니다. 일본 역시 가공식품이 전체 농산물 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상 한중일 세 나라의 농업 경쟁력과 식량 안보 관련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